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우유실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사 X 슐랭 6탄인데요. 제가 이번에 모신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물리학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이제 강민웅 선생님은 여러 장점이 있으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난도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실전 300 특난도 모의고사 이 강민웅 선생님의 컨텐츠들에 있는 문제들이 워낙 난이도 조절도 잘 되어 있고 계산도 깔끔하고 신유형 반영도 잘 돼서 N수 이상이라면 당연히 알겠지만 이 현역들이 이 컨텐츠를 꼭 저는 풀어보기를 원해서 선생님의 장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형별 일관된 풀이입니다. 물론 물리학 1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풀이를 아는 게 뭐 나중에 가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리학 1을 처음 배운 학생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전략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이 전략에 있어 너무나 강력하신 분이라 이렇게 강민우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이렇게 강사 X 수능 미슐랭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할 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는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널 물리학 1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비역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진짜 세분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영상 파이널 물리학 1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께 총 5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수능이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을 뭔가 이제야 혹은 듣거나 혹은 선생님을 뭔가 좀 활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등급별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소화하라고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 파이널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공부를 뭐 열심히 해오고 있었겠지만 저한테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에 이제 파이널 기간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제 컨텐츠 부분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제 컨텐츠는 일단 개념 완성이, 물화일체 개념 완성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는 강좌가 있고 그리고 압축 개념, 그 개념들을 압축해 놓은 압축 개념, 그리고 킬러 특강이 있죠. 특난도 특강이라고 하는 킬러 문제들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특난도 특강, 그리고 실전 300은 이제 엔제인데 실전 엔제라고 부르는 거죠. 실전 엔제라고 해서 전범위를 다 다루고 있고 대부분 이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또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는 것도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좀 밟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커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만일 제 컨텐츠나 이제 강좌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하지 않고 지금 합류를 한다고 하면 등급별로 당연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등급별로 다를 텐데 1등급인 학생들은 당연히 그 킬러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킬러 공부를 할 수 있는 특난도 특강을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당연히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수능이 지금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난도 특강과 그리고 특난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이렇게 챙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4등급 정도 중위권이라고 보잖아요. 이 3등급, 4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 킬러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좀 실전적인 전범위를 활용하는 엔제를 좀 활용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컨텐츠로 따지면 실전 300 같은 전범위 엔제를 풀면서 이제 투트랙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4등급 이하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등급 이하. 사실 그 4등급 이하, 5등급 이하라고 해도 사실 50%를 넘잖아요. 전체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이 마지막 2달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공부를 해서 뭐 1등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게 필요할 테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념 학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좀 다른 학생들이 공부해오던 학생들이 생각하면 좀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2달 남겨두고 개념 학습을 하냐. 근데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대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인강을 활용을 한다면 압축 개념 같은 스피드 개념 같은 강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강의를 좀 봤으면 좋겠고, 킬러보다는 아무래도 비역학이라고 부르는 킬러 주제가 나오지 않는 역학이 아닌 것들 위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 뭐 역학 같은 경우도 기본 문항들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는 압축 개념이나 스피드 개념을 공부를 빠르게 좀 완료를 하고, 개념서에, 제 개념서에는 그 물화일체 개념서에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컨텐츠가 개념 완성이랑 기출 문제집이 기출 300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출 300 같은 경우는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을 300개를 모아놓은 기출이고, 개념서에는 기본 문항 기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한 400문항가량 되기 때문에 4등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압축 개념과 그리고 개념서에 있는 기본 기출 문제들 있죠. 기본 기출 문제들을 반복해서 좀 풀면서 올해 진행이 된 6평, 9평뿐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올해 위주로,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거보다는 최근의 경향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좀 짧게 간단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압축 개념, 그리고 개념 완성에 있는 기출, 그리고 올해 실시가 된 모의고사들을 반복해서 보는 게 단기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마무리에 그래도 이제 다른 과탐이나 뭐 국어나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출을 다시 꺼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물리학 원도 마무리에 기출을 봐야 하는지, 봐야 한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출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파이널 기간이잖아요. 이제 파이널 기간에 기출을 활용하는 건 좀 마찬가지 수준별로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다면, 파이널 기간에 그 기출 문제들을 회차별로 출력을 해서 그걸로 테스트를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출 문제들은 사실 대부분의 개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뭐 엔제 이런 데도 사실 더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봤을 수 있는데, 그걸 파이널 기간에 총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전부 다 그걸 다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로 30분 테스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이널 때 하는 것으로는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감각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 같아요. 수능은 변형이 되어서 낯선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익숙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뭐 1등급 맞을 친구가 3등급 맞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약간 이런 좀 바보 같은 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온 친구들은 당연히 선별 학습을 하는 게 좋겠죠. 선별 반복. 제가 약한 부분들을, 지금은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 약점을 막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정말 약점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기출문제들을 반복해서 재풀이하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대로 공부해온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로 총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전체 기출을 다 풀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좀 전에 그 파이널 기간에 어떻게 등급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4등급 이하는 기출로만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2달 동안에. 상위권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물론 했는데 잘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항상 정체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라고 할게요. 뭐 4등급 이하 딱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은 기출을 반복해서 봐서 기출의 언어조차도 습득이 안 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라도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고 개념을 공부를 해서 활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EBS 관련된 건데, 이 물리학 1은 그래도 EBS가 반영이 많이 되는 과탐이잖아요. 근데 이 EBS 특수하는 그런 마무리 어떻게 정리하는 게 효과적인지. 네.
EBS가 일단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그죠? 작년부터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뀌었고, 이제 반영 비중도 70에서 50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EBS 문제들이 반영이 되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렇게 두 건이 반영이 되는데, 일단 당연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반영이 된다는데 뭐 불안감을 가지고 안 풀고 있는 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풀어보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파이널 기간의 어떤 특성상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수특 수완을 다 풀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풀기에는 또 부담스럽죠. 수특도 문제가 많고 수백 문항이 될 거예요. 그렇죠? 수백 문항이. 수완도 문제가 더 많습니다. 수완은 더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물리학원은 수특보다는 수완이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효율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수능 완성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참 힘든데요.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사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교과서가 지금 8종 교과서인데 8종 교과서에 모두 있는 공통 영역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것인데, 이 수특 수완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즉 교과서에 한두 권에만 있어서 수능 출제가 안 될 게 뻔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로 넣어놓고, 그건 사실 내신 특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신 완성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푸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걸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의 방향성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강좌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이런 문제들은 좀 빼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자. 그래서 메가스터디 인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좀 그런 정보들을 좀 보면서 어떤 문제가 필요 없고 어떤 문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그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그 선별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강좌에서 대부분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도 항상 이제 EBS 같은 것들은 좀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나온 김에 업로드를 한번 하는 것으로 업로드를 한번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은 풀어봐라, 이거는 풀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미 수특 수완을 다 푼 학생들은 그러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꼭 봐라라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놓고 그걸 다시 한번 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거고, 아예 지금까지 수특 수완 하나도 안 했다 하면 둘 중에 그래도 수완을 가지고 또 선생님 그 선별 목록 뽑아가지고 공부하면서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파이널 기간에 이제 실무를 막 풀잖아요. 근데 실무는 얼마나 푸는 게 좋을까요? 이 파이널 기간에 사실 모의고사를 많이 풀수록 좋죠, 사실은. 많이 푼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푸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주지를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뭐 많이 한다는데 많이 하는 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모의고사들을 풀어왔다면 푸는 횟수가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뭐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점수를 극단적으로 막 올려준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맞죠?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푸는 건 좋은데, 그 모의고사 푸는 이유는 당연히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문제를 풀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채점하고 이거 틀렸네, 대충 해설 보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실력 향상에 기여를 못 하겠죠. 즉 자신의 약점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로 따지면 횟수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1일 1모가 모두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회차를 좀 줄이더라도, 실제로 효율적으로 그런 후속 조치까지 한다고 하면 가장 적당한 횟수는 파이널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당 3회에서 4회, 과탐이라면, 국수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당 3, 4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까지 그러면 막 그렇게 실무도 풀고 또 엔제도 또 중반기룡에서 풀었다면 이제 그것들이 쌓여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이 막 복습할 게 막 넘쳐나는 것들을 어떻게 이 파이널 기간에 잘 마무리하면 좋은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 문제를 찾아서 반복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뻔한 답인데,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약점 문항을 선별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예, 문제 엔제를 풀면 그냥 마치 그냥 풀고 다 풀었다 책 버리고. 근데 사실 수능이라는 거는 내신이 아니거든요. 단기에 하는 게 아니라 짧아도 1년, 물론 뭐 반수생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1년 정도를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약한 문제들 사실상 1년 동안 선별해서 파이널 때 그걸 쭉 풀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선별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선별이 돼 있는 친구들은 그 선별된 문제들을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별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뭐 제 컨텐츠의 좀 특징이기는 한데 책들을 다 구분을 해놨어요. 책에 뭐 특난도 특강이라고 하면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전 300이라고 하면 심층 분석 문제와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책의 기획 단계부터 학생들이 선별을 못한다면 이 문제들만 파이널 때 다시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앞쪽에 특난도 특강은 케이스 문제로 실전 300 같은 경우는 심층 문제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전 300 같은 경우는 300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심층 분석 문제는 100개가 안 돼요. 90문항 정도. 특난도 특강도 약 그 정도로 특난도 특강은 220문항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0문항 가량만 이제 앞쪽에 있는 케이스 문항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 제 콘텐츠를 공부해 나간다면 그 선별이 안 돼 있다면 바로 그 케이스 문제 그리고 실전 300에 있는 그 심층 분석 문제 이것들을 반복해 나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틀리고 맞은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틀렸던 문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많이 풀기 때문에 지금 애라도 문제를 풀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문제 맞았지만 그 시행착오 이후에 문제를 푼 문제들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그런 것들은 수능 가서도 시행착오를 거치고 풀 가능성이 높아요. 후속 조치를 잘 안 하면. 왜냐면 시험 문제를 풀 때 맞긴 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고 문제를 풀어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제대로 된 풀이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지 않으면 수능에 가서도 시행착오를 하고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하고 문제 푸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체크를 하셔서 그걸 한 번에 풀 수 있는 풀이법들을 정리하면서 그걸 공부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선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엔제든 실무를 무지성으로 공부해온 그런 학생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다 복습해야 하는 강박을 갖는 거는 좀 내려놔도 되겠네요. 지금부터 하는 실무를 그렇게 좀 잘 선별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그 선생님 교재를 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복습하기를 원하는 교재에 그걸 반영된 걸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언제나 다 풀 시간이 있으면 다 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시간만 확보가 된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복습은 어떤가요? 이거는 그냥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면 연력학이 약하니까 지가 풀었던 교재 연력학만 다 푸는 거예요. 실무도 다 찾아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은 거죠. 이런 예, 자신이 이제 모의고사들을 풀다 보면 자신의 취약, 자신만의 지옥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을 선별이 아니라 그냥 전체 풀이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상담 같은 것을 할 때 너는 이 오답률이 누적된 걸 봤을 때 너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너무 못한다. 이러면 개념서부터 기출문제집부터 특난도 특강부터 모든 문제집들 지금까지 푼 것들을 특수상대성 이론만 다시 한번 풀어봐. 그렇게 푼다고 해도 문항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거야. 하루 날 잡아서 풀어.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안 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공법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